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4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약간 더 꾸미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라이브 코딩 등을 하는 실시간으로 개발하는 영상 등을 보셨다면 대부분 에디터를 어두운 화면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화면을 멍 때리고 오래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밝은 테마를 쓰게 되면 멍 때리고 있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서 눈이 금방 피로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에디터가 밝으실 수도 있고 어두우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테마를 변경을 하시려면 파일에서 기본 설정, 색 테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Ctrl K, Ctrl T라고 단축키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Ctrl K를 누른 다음에 Ctrl T를 한 번 더 눌러주라는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이 파일에서 기본 설정, 색 테마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를 보면 미리 보려면 위로, 아래로 키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 키와 아래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곧바로 테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밝은 테마라고 해서 4개의 테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어두운 테마라고 해서 또 여러 개의 테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둡게 플러스, 기본 어둡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모노카이 같은 테마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시고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그냥 그날 제가 원하는 테마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색 테마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추가 색 테마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왼쪽에 확장 패널에 여러가지 테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마들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테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설치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색 테마가 그렇게까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끔 개발 잘 안 될 때 아니면 심심할 때 기분 전환 삼아서 이 테마들을 보시면서 변경을 해보시면 나름 재미있으므로 이 테마 변경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들여쓰기와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래밍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입력될 때 코드 앞에 약간의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들여쓰기 또는 인덴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처음 에디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면 저러한 들여쓰기를 스페이스 키를 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입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가도 3, 4학년이 돼도 이거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입력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탭키를 앞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들여쓰기입니다. 추가적으로 탭키를 눌렀는데 띄어쓰기 4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탭키를 누르게 되면 띄어쓰기 4개로 바꿔서 지금 화면처럼 넣어줍니다. 여러 줄을 한꺼번에 들여쓰기 하고 싶은 경우에는 Shift 누르고 여러 줄을 잡아주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탭키를 누르게 되면 들여쓰기가 앞쪽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들여쓰기가 앞쪽으로 닫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잘 써야 코드가 이쁘게 되고 코드를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조작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책의 65페이지에 나오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스타일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언어에도 표준어와 지역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팀 또는 회사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코드 작성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코드 작성 방식을 코딩 스타일 또는 코딩 컨벤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여쓰기를 띄어쓰기 2개로 입력할 것인가, 아니면 띄어쓰기 4개로 입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괄호를 한 줄에 차지하게 할 것인가, 앞줄에 붙일 것인가, 키워드 뒤에 공백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스타일이라는 표준이라는 이름이 붙었긴 했지만 실질적인 표준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자바스크립트 표준 스타일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직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많겠지만
이후에 또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사람들이 작성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칸의 공백을 들여쓰기로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 규칙에 맞춰서 들여쓰기를 띄어쓰기 2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탭을 누르게 되면 들여쓰기가 무조건 4개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공백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 4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공백을 사용한 들여쓰기를 클릭을 해주신 뒤 탭 크기를 2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들여쓰기가 이제 탭을 눌렀을 때 2칸씩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일에서 새 파일을 생성을 해보시게 되면 공백이 4로 잡히고 탭 크기가 4칸씩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새 파일을 만들었을 때도 저 공백이 2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해주시려면 파일 기본 설정에 들어가신 뒤 이 탭 사이즈라는 녀석을 4가 아니라 2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면 이후에 새 파일을 만들었을 때도 공백이 2로 적용이 되어서 탭을 눌렀을 때 2칸씩 들여쓰기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글꼴의 크기를 변경한다던가 글꼴의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등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글꼴의 크기를 조금 키워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떤 설정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폰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간단한 링크를 하나 올려두도록 할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단축키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개발 전용 에디터가 그냥 에디터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줄을 잡고 컨트롤 C 누르고 V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 줄 전체가 복사되거나 붙여 넣어지고, 어떠한 줄을 잡고 Al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위아래로 돌리시게 되면 그 줄이 그냥 통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이후에도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 보면 약간 흠칫할 수 있는 멀티 커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커서라는 것은 커서가 멀티, 여러 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깜빡깜빡이는 이 녀석이 바로 커서입니다. 이 녀석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는 기능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형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있으므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우스를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수정을 원하는 녀석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른 상태로 다른 곳도 여러 개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커서가 여러 개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여러 개 된 상태에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한 번에 여러 줄이 입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키보드만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수정을 원하는 녀석의 위치에 가서 컨트롤 Alt를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로 여러 줄을 잡은 다음에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한 번에 여러 줄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 누르고 여러 위치 클릭 또는 컨트롤 Alt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를 잡는다.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폰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폰트들은 그 글자마다 너비가 약간씩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는 대문자 ABCDEFG와 소문자 ABCDEFG가 차지하는 너비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발을 할 때 이러한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글자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들여쓰기가 몇 칸 들어갔는지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이 너비들이 모두 같은 모노스페이스 폰트 중에 글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설계된 개발 전용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라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개발 전용 폰트인데요. 콘솔라스 폰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ABCDEFG가 대문자건 소문자건 같은 너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과 L 등도 확실하게 구분되고 대문자 I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글자를 혼동하는 일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 콘솔라스 폰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발 전용 폰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콘솔라스 폰트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크기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한글을 지원하는 개발 전용 폰트인 D2 코딩 폰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D2 코딩 폰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알파벳 두 글자가 정확하게 한글 한 글자에 대응이 되면서 너비들이 균형 잡히게 출력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D2 코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2 코딩 폰트의 깃허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 주시면 여러가지 폰트 파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폰트 파일을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최신 파일인 1.3.2 버전의 zip 파일을 눌러주신 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폰트가 다운로드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코딩 전용 폰트가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됐다면 zip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D2 코딩 all에 들어있는 D2 코딩 폰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신 뒤 폰트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굉장히 금방 끝나고요. 이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저 폰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파일에서 기본 설정에 들어가 주신 뒤 에디터의 폰트 패밀리 부분을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 설정은 콘솔라스로 되어 있을 거고요. 요거를 그냥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폰트가 곧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탭을 하나 잡고 오른쪽에다가 건넨 뒤 설정에서 폰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굴림 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처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콘솔라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그리고 D2 코딩 폰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폰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폰트를 적용을 하면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도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끼시지 말고 곧바로 다음 강의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